자, 이어서 싱크홀. 뭐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건 뭐 한국사에서 한국지리에서 잘 열심히 다루는 문제니까 그런 과목 배울 때 해보고, 싱크홀이 이제 아무래도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도로 한가운데 그냥 구멍이 뻥 뚫려버리는 그런 싱크홀이 나타나요. 즉 보면 지하수의 사용이 많아져 석회암의 용식이 가속게 되면 더 많은 함몰 지형과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하수의 사용이 많아지니까 나름대로 지하수 층도 있고, 지층으로 내려가다 보면 지하수 층이 있잖아. 그 지하수 층이 물로서 위에 있는 나름대로 어떤 그 암석층을 버티고 있었는데, 그 버티는 게 점점 사라지고 약해지면서 그 지역 지반이 한 번에 퍽 하고 침하해버리는 것을 싱크홀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는 진짜 정말 좀 위험하지. 막말로 진짜 이렇게 이런데 이렇게 길 가다가 폭 하고 빠져버리면 그거 진짜 무슨 잘못이야.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 싱크홀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발견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죠. 또 이번에는 이제 강이 아니라 해안 지역을 한번 봐볼게요. 지금까지는 산지 보고 민물, 강이나 지하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이제는 해안이야. 뭐 그냥 적당히 보면 돼요. 뭐 이거는 뭐 그렇구나라고 하고 넘기면 되는 문제인데, 실제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갯벌. 갯벌. 어 무언가를 볼 때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체크를 하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선생님과 이런 어떤 토론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개발하는 게 좋다, 또는 개발하지 않는 게 좋다, 또는 이 지역을 파괴해도 괜찮다, 아니다, 보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사실 선생님이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숙제를 하나 내주려고 해. 근데 선생님이 이제 너희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거지만, 얘들아 너무 잘하려고 하고 있어. 특히 이제 영상을 편집해가지고 보내준 친구들한테는 정말 고마워요. 수업에 대한 열심, 노력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선생님이 강의 3개를 다 올리고 숙제를 준 게 아니잖아. 강의를 적당히 1시간 20분, 30분 정도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나머지 1시간만, 얘들아, 너희가 나한테 한 번 차시에 할애해야 할 시간은 3시간이고, 나는 너희에게 약속했어.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학습의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니다. 선생님과 3시간 동안 나름대로 어떤 활동들을 하면서 말하는 능력, 그 다음에 조리 있게 글을 쓰는 능력, 그리고 그 2가지를 활용해서 서로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조절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역이해라는 과목에서 지역의 이해를 통해서 그 과정 안에 있는 토론과 토의 같은 것으로 너희들의 능력을 길러보자 라고 얘기를 했고, 절대로 내가 시험 점수나 이런 걸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인원도 적게 받았고, 아니 막말로 뭐 어디 가서든지 막 이렇게 뭐 이빨 좀 털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사람 못 모으겠냐. 물론 이제 내가 너무 온라인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사람을 좀 못 모았지. 오프라인 때 가서 입 한번 털었으면 하자고 했던 애들 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선생님은 이게 더 좋아. 지금 10명이 안 되는 요 조그마한 소규모 교실에서 우리는 지금 서로가 서로를 경쟁하거나 밀어낼 상대가 아니고, 같이 논패스, 그러니까 패스 논패스 과목이잖아. 이수했다 안 했다의 과목이잖아. 그래서 서로 경쟁하는 것을 좀 내려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키우는데, 개발하는데 조금 더 중점을 두자고 했던 과목이야. 그래서 열심히 해준 친구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부담을 가져가면서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숙제는 선생님이 글로 쓰도록 내줄게. 글로 쓰면 실제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선생님이 이번 숙제를 낼 때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 그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는 여러분들 자유야. 여러분들 자유거든. 분량은 A4 용지 반절 정도. 선생님이 예시를 통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줄게. 똑같아.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서 이번엔 글을 써보자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아, 크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리고 선생님은 웬만하면 자신의 생각을 물어보는 걸 더 많이 할 거야. 사실 지역 축제니 뭐니 이런 것도 찾아보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뒤졌던 거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10분 이상 인터넷 뒤져본 친구들 별로 없을걸요?
10분 정도만 찾아보면 이런 축제가 있고 이 축제 픽해서 10분 안에 이 축제 픽해서 이 축제에 대한 것도 찾아보는 거 그 지역 군청이나 이런 데 가서 축제 관련 홈페이지 몇 번 들어가서 이런 축제는 이 정도의 성과를 이뤘구나. 요것도 한 10분 정도 픽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분 정도를 통해서 자기가 할 말을 정리해보고 영상 3분 찍어서 끝내라고 생각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런데 누차 얘기하지만 선생님 여러분들에게 학업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요. 이게 지금 온라인이어서 그렇지 오프라인으로 모였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라고 했으면 끝날 문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과하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과목에 조금 더 집중하고 선생님하고는 주어진 과제를 그냥 적당하게 대신 적당하게 하는 게 대충 하고 끝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잖아.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누는 거, 그 다음에 뭐 두 가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기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보라는 거야. 내용을 중점으로 보라는 게 아니고. 알겠지? 자, 어쨌든 갯벌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큰 문제가 되잖아. 대표적으로 수많은 갯벌이 사라지고 이 지역을 간척화시키고 있는 새만금이라든지 또는 그 외 환경 오염이나 또는 강물에 이렇게 강물 끝에다가 이렇게 하구둑을 쌓으면서 그 갯벌들이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 갯벌 문제는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는 문제잖아. 조차가 큰 강하구에서 조차는 뭐지? 밀물과 썰물의 조수 간만의 차이가 큰 하구에서 미리 물질의 토사가 다량 공급될 때 토사들이 후미진 해안에 쌓여 형성된다. 이렇게 되었는데 진짜야? 나 이거 처음 들어본 얘기인데? 이게 5대 갯벌이라고? 우리나라에 5대 갯벌이 있다고? 내가 우리나라 갯벌보다 큰 갯벌 여행 가서 몇십 개까지는 아니고 대여섯 개는 봤는데 최소한 5개 이상은 봤는데 그렇대. 이 책이 좀 국뽕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모르겠다. 어쨌든 자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요. 네덜란드의 뜻은 선생님하고 세계사를 배웠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봤을 텐데 랜드는 랜드야. 네덜은 낮다라는 뜻이야. 낮다. 그러니까 낮은 땅 이런 뜻이야. 즉 왜 낮은 땅이냐면 땅이 이렇게 있어. 여기까지는 땅이고 여긴 바다야. 근데 이 바다를 쫓아낸 다음에 여기다 뚝을 쏴. 그리고 여기 있는 물을 이쪽으로 퍼내. 그래서 이 물이 다 해가지고 일반 땅보다 낮은 지역에 땅이 생겼다라고 해가지고 네덜란드라는 표현을 쓰거든. 낮은 땅. 그래서 낮은 땅이라는 가지고 있는 만큼 간척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또 그런 것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한 나라예요. 네덜란드 한번 살펴볼게요. 간척지의 일부를 자연 상태로 복구했다. 왜냐? 간척된 땅에서 식수 오염 심각해졌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지. 그런 거야. 여기 먼저 보고 그 밑에 한 걸음 더 볼게요. 그래서 공해를 줄이고 태양열이나 풍력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밑에 한번 내려가 볼게요. 여기부터. 자, 어획량도 어부도 사라진다. 수산물 소비량이 나타났다. 그러나 물고기와 각각류의 소비가 줄어든다. 왜냐하면 어업구역이나 포획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 너무나 우리가 많이 잡아서 물고기들이 버티질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업구역의 축소가 어업 인구 비중에 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항구에 출입한 어선들이 절반 가까이 줄었고 어획량 감소했고 판매처의 감소다. 그래서 대형 판매점을 제외하면 순수한 수산물 생선 가게를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자, 지금 200만 명 거주하는 파리에 얘들아 200만 명이 거주한다고 하니까 파리가 굉장히 작은 도시 같아 보이는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실제 도시에 살고 있는 인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신 파리를 생활권으로 하는 그 파리 주역의 위성도시권들이 굉장히 많아서 파리도 나름대로 인구 꽤 많은 도시야. 겨우 200만 살고 있는 건 아니야. 어쨌든 40년 전에 400여 개의 생선 가게가 존재했다는 대조적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잡아서 전체적인 생선의 양이 줄어들고 있고 이 때문에 어업 산업이나 이런 거에 다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얘들아 금어기라는 게 있어. 물고기를 잡으면 안 되는 기간. 이게 단순히 물고기를 그냥 뭐 6월부터 8월까지 물고기 잡지 마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꽃게로 얘기를 해볼게. 꽃게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물고기의 산란기에 어획을 금지해. 왜냐면 산란기에 있는 애들이 뭐 맛이 좋다, 알을 먹였으니까 맛이 좋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그 알을 낳아야 그 다음에 물고기들이 자라서 또 우리가 그걸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그런 시기에 마구잡이로 어획을 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부들이 그냥 단순히 그물 내려가지고 휙 던져가지고 와 물고기 잡았다 이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물고기를 하나하나 보면서 아 얘는 풀어줘야 돼 하는 풀어주는 애들도 있어. 작은 애들 또는 잡으면 안 되는 애들. 그렇지? 그리고 또 이제 그렇지 이제 암컷이라든지 새끼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어부들이 다 보고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걸 잡아서 거래를 하거나 그런 과정은 다 법으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 어선들이 우리나라 영해에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가 금지시켜놨던 어종을 막 쌍끌이 이렇게 배 두 개가 가지고 바다 밑바닥을 막 그물로 훑어올리는 그런 것들로 그냥 잡아가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해경들이 열심히 나가지고 배도 중국 배도 밀어내고 중국고에다가 막 이렇게 공기총 같은 것도 쏘고 쫓아내서 잡아오고 이런 이유들이 다 그거죠. 자 어쨌든 넘어가서 해안은 인간에게 양식업이나 수산업 등을 통한 식량 자원과 아름다운 해안 경관, 다양한 에너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저걸 고갈시키고 있다. 적당히 보시면 되겠고. 자, 빙하는 사실 우리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다가올지 안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 지형은 과거 빙계에 확장된 빙하가 만들어 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즉 빙하기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지구상의 지역이 빙하로 덮여 있다가 그 간빙기 이제 빙하가 녹으면서 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 지형의 변화가 이루어진 대표적인 곳이 이제 지금 현재 북유럽 지역이라든지 그런 식이죠. 자, 그래서 중력에 의해서 높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무게가 엄청나게 강해서 그 밑에 있는 육지에 대한 강력한 침식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호른이라든지 유자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피오르드라든지 이런 식으로 노르웨이나 북유럽에서 많이 살펴볼 수 있는 지형 현상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 자, 북극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중심으로 태양열의 지표 반사율을 낮춰 북극 지표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무슨 말이야? 얼음이 태양열을 반사시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태양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너무 많이 오면 그것도 좋지 않아. 그래서 지구 전체에 들어오는 해양열 자체를 북극이나 남극에 있는 빙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반사시키고 있는데 그게 녹아버리니까 태양열 반사의 분량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얼음이 녹아서 메탄올을 공기 중으로 대량 방사시켜서 온실 효과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자, 화산 지형도 볼까요? 아까 지각판이 충돌하는 지형 근처에서 화산 지형이 많이 발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 되고 있지. 왜? 용암동굴이나 주상절리 이런 것들 다 제주도 가면 한 번씩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재에서는 비옥한 성분이 많아서 농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온천이나 간헐천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유용한 지하전이 많이 매장돼 있어. 왜? 밑에 있던 것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밑에 있었던 광물들이 많이 지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이야. 자, 여기도 한 번씩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시정지해서 읽어보시고 다 읽었으면 선생님 넘어갈게요. 자, 산호초 위기라는 걸 한번 볼게요. 산호초 해안은 아열대 얇은 해안에 분포한데 즉 열대 지역 바다에서 얇은 곳에 분포하는데 동물의 서식지가 되고 해일과 파도로부터 해안선을 지키는 영향을 하고 집단으로 서식하던 산호충이 죽으면서 퇴적되어 형성되는데 기가 막히게 이쁘고 관광 수익이 상당해. 그러나 이것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 이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가 뭐냐? 태풍이나 해일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들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산호 지역이 자체가 육지를 보존하기 때문에 태평양에서 서민들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자, 멸종됐고 50% 이하로 강포됐다. 인간 활동에 멸종되고 있고 한호초에 퇴적된 퇴적물과 해초에 의해서 갔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호초에 퇴적된 퇴적물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산호 위에 무언가가 쌓인다는 얘기야. 그럼 산호도 분명히 숨을 쉬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태양빛이 차단되고 되니까 산호초가 썩어버린다고 죽어버린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물고기들을 막 잡거나 관광 산업을 한다고 막 스쿠버 다이빙하고 뭔가 먹을 거 쓰레기 막 버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계속 파괴되고 있다는 건데, 산호초 주변에 성식하는 동식물들을 잡기 위한 독성 물질에 의해서 생태 구조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산호초를 팔아먹으려고 채취하는 경우도 있고, 분자 생물학의 연구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괴되는 산호초 역시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지. 자, 어, 이거 천연 산호초를 팔아서. 근데 봐봐, 섬이 이렇게 있어. 여기는 모래섬이야. 모래섬. 그런데 여기를 산호초들이 잡아주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태평양들의 섬이 있습니다. 그런 섬들이. 여기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거를 여기 있는 산호초들이 잡아주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산호초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해 봐봐.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이 산호가 없어져. 그러면 바다가 한번 파도를 칠 때마다 여기 있는 모래들이 푹푹 빠져나가게 되고, 그럼 결국 이 섬은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게 되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자, 기후와 주민 생활을 넘어가기 전에 그럼 이제 드디어 두 번째 과제를 부여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를 부여할게요. 두 번째 과제를 부여해서 세 페이지를 추가시키고요. 자, 이번에는 말하기가 아니라 쓰기죠. 쓰기입니다. 쓰기. 쓰기 역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있어야겠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 뭐냐? 과연 인간의 삶의 질이나 생존을 위해서 자연을 변화 또는 파괴하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이 A4 용지 반쪽 정도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참고로 파괴를 해도 된다는 쪽입니다.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인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다. 분명 우리는 문명이 아직 덜 발전했을 때 자연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수해, 홍수, 가뭄, 태풍 이런 것들에 대해 저항하지 못하여 나름대로 자연을 신으로 숭상하는 애니미즘이라는 것이 발달할 때도 있었지만, 결국 인간은 산업화 이후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자연 현상들을 통제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까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에서는 자연으로 인한 피해가 크고, 그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어서 나는 자연을 조금 훼손하거나 파괴해서라도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면 자연을 파괴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선생님은 서론을 썼다고 해봐. 자, 본론. 내가 자연을 파괴해도 된다는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 물론 자연을 보존하는 것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욱 소중한 건 인간이 살아남는 것이 소중하다.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도 분명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 환경 보호를 외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이미 선진국의 국민들로서 이미 그들이 산업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선조가 수많은 자연 파괴를 하고 그것에 대한 대가로 풍요하고 부유해진 사람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실제 개발도상국에서 자연 파괴가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생존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달린다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디까지 자연의 파괴를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싶다. 당연히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연을 변화하거나 파괴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생존을 넘어가 이익의 추구나 부의
부에 뭐라고 하냐? 부를 모으는 걸 뭐라고 하지? 나 순간적으로 지금 선생님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부에 야, 이 부를 모은다 이걸 뭐라고 하냐? 하여튼 부를 모으는 것에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즉 선진국은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단순히 환경 파괴를 막아라, 나무를 베지 말아라, 어떤 자연을 파괴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자연을 파괴함으로써 누려왔던 어떠한 경제적 풍요라든지 어떤 그러한 이득들을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한 NGO들이나 또는 국가 세계 열강들이 함께 합조해서 만든 국제기구를 통해서 자연 파괴가 이뤄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 그 사람들에게 자연 파괴를 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어떤 것을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통해 지금까지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있던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국가들을 전면적이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의 지위로 나아가고 있는 국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위 20개 국가의 자본이 전 세계 자본의 80% 이상을 먹고 있는 이러한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히 우리들의 이기주의를 가지고 개발도상국의 개발이나 자연 파괴를 그저 비판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두 번째에서도 얘기했듯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함과 동시에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들의 어떤 백성들이나 시민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자연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교육과정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가 본론이겠지.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어볼게. 따라서 본인은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인간의 생존이 걸려 있다라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그러니까 본론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전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인간의 생존을 보장받고 또 지금까지 자연을 파괴했던 국가들이 나름의 보상을 통해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의 파괴를 점차 줄여나가는 과정이 내가 생각하는 인간과 자연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선생님은 쓸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도 지금 거의 그냥 즉흥적으로 쓰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채팅을 해서 쓰거나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문장이 좀 매끄럽지 않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서론, 본론, 결론을 나눠서 문단을 구분하고 문단 들어갈 때 두 칸 띄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켜서 여러분들이 A4용지 반장 정도의 크기로 내가 인간의 입장에서 자연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즉 삶의 질이나 생존을 위해서 변화 또는 파괴시키는 것이 정당한가 라는 내용에 대한 글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적은 거는 선생님한테 개별적으로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문서 파일을 보내셔도 좋고 그냥 카톡에다가 간단하게 써서 보내도 좋습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서론 본론 결론이 카톡으로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보내다 보면 문단이 잘 안 넘어올 때가 있잖아. 그때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가 서론이지, 여기까지가 본론이지, 여기까지가 결론이지. 그리고 영상에 대한 피드백은 오늘 강의 올리고 이후에 개별 톡으로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안녕.